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심장, 그 세비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비야. 태양, 타파스, 플라멩코 정말 매력이 넘치는 도시죠. 맞아요.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을 저희가 오늘 파헤쳐 볼 텐데요. 저희가 또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네, 현지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여행 가이드, 식당 리뷰, 교통 정보. 그리고 실제 여행객들의 경험담까지 정말 꼼꼼하게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비야라는 도시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딱 핵심 정보만 뽑아왔습니다. 네, 꼭 가봐야 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놓치면 안 될 음식, 또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렇죠. 세비야만의 문화까지 정말 여러분만을 위한 뭐랄까 맞춤 가이드처럼 준비했으니까요. 자, 그럼 세비야의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좋습니다. 세비야 하면 역시 그 강렬한 태양 아니면 활기찬 분위기 이런 게 먼저 떠오르죠. 네, 안달루시아 주도답게 정말 에너지가 넘치죠. 역사도 깊고 또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근데 자료 보니까 10월에도 햇살이 꽤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후기도 있었어요. 네, 날씨만큼이나 문화적으로도 정말 뜨거운 도시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고요. 네네. 현지인들 식사 시간이 우리랑은 좀 다르죠. 점심은 보통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아, 좀 늦네요. 네. 저녁은 더 늦어요. 8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시에스타라고 하잖아요. 오후 휴식 시간. 네, 시에스타. 그때는 문 닫는 가게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문 닫았으면 낭패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깝지만 이것도 네, 소매치기. 유럽 유명 관광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사람 많은 곳, 뭐 대성당이나 알카사르 주변, 아니면 번화가나 지하철 같은 데서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방은 가능하면 앞으로 메고 현금은 정말 필요한 만큼만. 그게 제일 안전해요. 안전수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세비야 시내 이동 방법, 어떻게 돌아다니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구시가지는 주요 명소들이 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요. 날씨만 괜찮다면요.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덥거나 짐이 많거나 하면 대중교통이 필요하죠. 네, 어떤 게 좀 편리할까요? 트램이 괜찮아요. 메트로 센트로라고 부르는데 노선이 딱 하나예요. 정거장도 5개뿐이고. 그럼 복잡하지 않겠네요. 네, 주요 관광지를 딱 연결해줘서 아주 편리하죠. 요금은 1.4유로고요. 정류장 자판기에서 표 사면 돼요. 표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검표원이 자주 다닌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꼭 소지하셔야 하고요. 시내버스는 이제 트램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을 가긴 하는데 근데 버스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잔돈 준비가 필수겠네요. 네, 일부 자료에서 공항버스 빼고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4유로 잔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메트로는 사실 시내 중심보다는 외곽 연결 위주라 여행객들한테는 트램이나 버스가 더 유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면 택시나 우버 같은 것도 있겠죠? 네, 택시도 있고 우버 외에도 캐비파이, 프리나우 같은 앱들이 있어요. 이게 서너 명 같이 움직일 때는 택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비용 면에서요? 네, 미터 요금제인데 시간대나 요일, 산타우스타 역 같은 데서 타면 추가 요금이 붙기도 해요. 공항 갈 때는 정액제고요. 앱 여러 개 비교해 보시고 타는 게 좋겠죠? 네,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비야의 상징적인 장소들, 여기 안 가면 세비야 같다고 할 수 없는 곳들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역시 가장 먼저 세비야 대성당이랑 히랄다 탑이죠. 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고딕성당이라고 하던데 사진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정말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성당 안에 그 콜럼버스 묘 있잖아요. 맞아요. 관을 4명의 왕 동상이 메고 있는 모습, 땅에 묻히지 않게 해달라는 유언 때문이라고. 네, 맞아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근데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예약은 정말 필수입니다. 최소 한 달 전, 성수기에는 훨씬 더 전에요. 한 달 전이요? 만약에 예약을 놓쳤으면 그냥 못 들어가는 건가요? 방법이 있긴 해요. 근처에 살바도르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통합권을 사면 대성당이랑 히랄다 탑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 꿀팁인데요? 네, 아니면 미사 시간에 맞춰서 잠깐 들어가 보는 방법도 있고요. 히랄다 탑은 원래 이슬람 사원 미나렛이었잖아요.
그래서 계단 대신에 경사로로 되어 있어요. 아, 말 타고 올라가려고. 그렇죠. 정상에서 보는 세비야 전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꼭 올라가 봐야겠네요. 대성당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보석 알카사르가 있죠. 네, 알카사르, 이슬람 양식의 아름다운 궁전이죠. 화려하던데요? 네, 그 아름다움 뒤에는 또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 있어요. 세비야가 오랫동안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네. 13세기에 기독교 세력이 되찾은 다음에 페드로 1세가 궁전을 지을 때 스페인에 남아있던 이슬람 장인들을 많이 고용했대요. 아, 그래서 기독교 왕궁인데도 이슬람 느낌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말밟고 마치나 그 화려한 타일, 파티오라고 부르는 안뜰 같은 것들, 이게 다 이슬람 건축 특징이거든요. 이걸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지배하에서 발전한 이슬람 예술, 세비야 곳곳에서 이런 독특한 융합을 볼 수 있어요. 아하, 무데하르 양식. 흥미롭네요. 알카사르도 예약 필수겠죠? 그럼요. 반드시 미리 하셔야 하고요. 예약할 때 여권 정보 같은 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이것도 만약 놓치면 새벽 주석이. 네, 파티오 데 반데라스 입구에서 새벽 한 6시쯤부터 현장표를 팔긴 하는데 양이 정말 적어서 보장은 못해요. 그냥 미리 예약하는 게 상책이겠네요. 네, 그리고 궁전 안의 정원들도 정말 예쁘거든요. 소녀의 정원이나 머큐리 연못 같은 것들. 시간 넉넉히 잡고 둘러보세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도 있어요. 6유로 정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스페인 광장. 여기는 뭐 스페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장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인상적인 곳이죠. 1929년에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박람회장으로요? 네, 마리아 루이사 공원 안에 있는데 반원형 건물이랑 양쪽에 탑이 서 있고 건물 벽 따라서 타일 벤치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 벤치. 스페인 각 지역 문장이랑 역사가 타일 아트로 그려져 있어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술술하다면서요. 김태희 씨 CF 배경으로도 유명했었고. 맞아요. 건축 양식도 바로크 리바이벌이랑 네오 무데하르가 섞여서 되게 독특해요. 광장 안에 운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배 타는 것도 좋아요. 오, 낭만적인데요. 이런 역사적인 곳들 말고 좀 현대적인 세비야를 느낄 만한 곳은 없을까요? 아, 있죠. 메트로폴 파라솔. 메트로폴 파라솔. 네, 현지에서는 라스세타스, 그러니까 버섯들이라고 불러요. 모양이 진짜 큰 버섯 같거든요. 아, 그 목조 구조물. 사진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세비야 일몰이랑 야경이 정말 멋져요. 여기도 예약해야 하나요? 네, 전망대 올라가는 시간은 미리 예약하는 게 좋아요. 특히 해질녘에는 인기가 많아서요. 한 해지기 10분 전쯤 올라가면 낮풍경, 밤풍경 다 볼 수 있어요. 오, 좋은 팁인데요? 내려와서는 아래층에서 세비야 관련 영상도 무료로 보여주는데 그것도 볼만하고요. 과달키비르 강변의 황금의 탑, 토레델 오로도 가볼만 하고 강 건너 트리아나 지고는 플라멩코랑 타일 공예로 유명한 곳이에요. 와, 볼거리가 정말 많네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배가 고파지겠죠. 세비야 하면 또 그렇죠. 미식의 도시. 특히 타파스. 네, 타파스의 본고장이라고 하잖아요. 타페오라는 문화도 있다고. 네, 맞아요. 이바 저바 옮겨다니면서 다양한 타파스랑 음료 즐기는 거. 세비야 사람들한테는 일상이고 여행자한테는 정말 큰 즐거움이죠. 어디서 주로 즐기면 좋을까요? 타파스 바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나요? 구시가지의 산타크루스 지구나 강 건너 트리아나 지구. 여기는 좀 전통적인 바들이 많고요. 알라메다 지구 쪽은 좀 더 젊고 현대적인 느낌? 그런 바들이 많아요. 자료 보니까 추천바가 정말 많던데 다 가볼 순 없고 좀 특징적인 곳 몇 군데만 딱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 그게 제일 어렵죠. 워낙 많아서. 그래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우선 역사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엘 링콘시오. 엘 린콘시오. 네, 1670년부터 운영했대요. 세비야에서 제일 오래된 바. 350년 넘었죠. 와, 350년. 상상이 안 가요. 거긴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고풍스럽고 역사가 느껴지는 분위기죠. 그럼 좀 더 뭐랄까 현지인들 많이 가고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곳은요? 그런 데는 보데가 산타크루즈가 많이 언급돼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타파스도 신선하다는 거죠.
오, 가성비 맛집이네요. 그렇죠. 특히 꿀 뿌린 가지 튀김이나 해산물 타파스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바 로스 콜로니알레스도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하고 문어 샐러드 맛있대요. 바 알파파는 웨이팅은 좀 길지만 맛이 깊다고 하고요. 다 가보고 싶은데요. 좀 독특한 컨셉이나 아니면 아주 맛으로 승부하는 것은요? 독특한 컨셉이라면 파티오 산 엘로이. 여기는 타일로 된 계단에 앉아서 먹는데요. 계단에요. 재밌네요. 네,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고 가격도 착하다고 하고요. 맛으로 승부하는 곳이라면 에슬라바. 아, 에슬라바. 타파스 대회 1등. 네, 맞아요. 꿀에 절인 돼지갈비, 나 맛조개 요리 같은 창의적인 메뉴로 유명해요. 예약 필수고요. 아니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오베아스 네그라스는 좀 트렌디한 퓨전 타파스를 맛볼 수 있고요. 미슐랭 추천도 있군요. 네, 카사라 비우다라는 곳도 미슐랭 추천인데 여기 대구 요리가 유명해요. 한국어 메뉴판도 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선택지가 많네요. 그럼 여러 타파스 중에서 이건 정말 세비야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 라보데토로, 속꼬리찜이죠. 아, 투랑 관련이 있다는 그 음식. 네, 투 끝나고 속꼬리를 식재료로 쓰면서 유래됐다고 해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바 포스티기오라는 곳이 이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속꼬리찜 메모해둬야겠어요. 또요. 그리고 최상급 하몽, 하몬 이베리코 데 베요따, 도토리 먹여 키는 흑돼지 하몽역. 아, 비싸지만 맛있다는 그거군요. 네, 또 마늘새우, 감바살 아히오. 이건 뭐 스페인 어디서나 맛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꿀 뿌린 가지튀김. 그리고 디저트로는 스페인 전역에서 인기 있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야오야오. 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좋습니다. 식당 이용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인기 식당은 예약 필수라는 거. 구글 맵이나 웹사이트로 되는 곳도 많은데 전화 예약만 받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예약 확인 메시지도 꼭 챙기세요. 네. 그리고 테이블에 기본으로 주는 빵 있잖아요. 이거 돈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공짜가 아니군요. 네, 원치 않으면 미리 치워달라고 하거나 메뉴판에 판 엑스트라 가격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한국어 메뉴판 가격이 스페인어 메뉴판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뭐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혹시 모르니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채식하시는 분들이나 해산물만 드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채식 옵션 있는 식당도 많고 슈퍼마켓에도 많고요. 해산물 요리는 뭐 워낙 풍부하니까요. 다행이네요. 다만 스페인에서는 야채 샐러드나 샌드위치 시켰는데 참치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기본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참치 싫어하시면 주문할 때 꼭 신 아뚠 참치 빼달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감자 오믈렛 또르띠아 데 빠따따나 매콤 감자튀김 파타타스 브라바스, 차가운 토마토 수프 가스파초 같은 고기 없는 맛있는 타파스도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이야기 했으니 이제 세비야의 영원, 플라멩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세비야에서 플라멩코 안 보고 오면 정말 서운하죠. 본고장이니까요. 그 음악이랑 춤에 담긴 열정, 슬픔, 기쁨 이런 감정들을 직접 느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1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냥 공연이 아니라 정말 세비야 사람들 삶이랑 역사가 녹아있는 문화 그 자체예요. 라이브로 보면 그 에너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공연은 어디서 보는 게 좀 좋을까요?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선택지가 꽤 다양해요. 전문 공연장 타블라오라고 하죠. 엘 팔라시오 안달루스나 라 카사 델 플라멩코 같은 곳들. 네. 이런 데는 좀 규모도 있고 정통 공연을 볼 수 있어요.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가격은 한 30유로에서 70유로 정도. 미리 예약하는 게 좋고요. 좀 더 아담하고 감성적인 곳은요? 카사델 플라멩코 산타크루즈 같은 곳이 그런 분위기로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아니면 아예 더 캐주얼하게 바 형태의 소규모 공연장도 있어요. 아, 술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곳. 네, 가격도 좀 더 저렴해요. 한 15유로에서 30유로 선이고 음료 포함인 경우도 많고요. 좀 더 가까이서 즉흥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 그것도 매력적인데요. 네. 아니면 여러 공연장 둘러보는 투어 상품도 있고 현지인 집에서 하는 프라이빗한 체험 같은 것도 찾아보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라멩코는 또 봐야겠네요. 플라멩코 말고 세비야 문화를 또 엿볼 수 있는 곳, 아까 속꼬리찜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네, 투장.
마에스트란사 투우장이 있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곳 중 하나라고요? 네, 물론 투우 자체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논란 같은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점은 인지해야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투어 시즌은 주로 봄에서 가을, 한 3월에서 9월 정도까지고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투어장 내부랑 박물관 투어는 가능해요. 스페인 문화의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세비야 자체만으로도 정말 할 게 많은데 혹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근교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세비야가 위치가 좋아서 안달루시아 다른 도시들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괜찮거든요.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역시 코르도바죠.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코르도바 하면 메스키타. 또 갈 가치가 충분하죠. 기차표는 미리 예매하는 게 좋고요.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충분히 둘러볼 수 있어요. 코르도바 말고 또 다른 곳은요? 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론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 론다. 그 협곡 위에 다리. 네, 누에보 다리. 정말 아찔하고 멋있죠.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도시로도 유명하고요. 론다도 매력적이겠네요. 좀 바다를 보고 싶다 하시면 버스로 카디스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항구 도시거든요. 카디스. 아니면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 여기는 쉐리 와인이랑 안달루시아 승마술 학교로 유명해요. 카디스랑 헤레스를 묶어서 가는 당일 투어 상품도 있고요. 카르모나라는 작은 소도시도 언급되더라고요. 와, 당일치기 선택지도 정말 다양하네요. 네, 세비야를 거점으로 안달루시아를 즐기기에 정말 좋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한 세비야 탐구 어떠셨나요? 와, 정말 깊은 역사와 맛있는 음식, 또 열정적인 문화가 막 어우러진 진짜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도시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세비야 여행에 조금이나마 즐거운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비야 여행 계획하신다면 인기 많은 명소, 플라멩코 공연, 또 유명한 식당은 꼭 미리 예약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게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경험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문화의 융합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낸 그 흔적들 말이죠. 알카사르의 무데하르 양식부터 시작해서 음식, 골목길 풍경까지. 아, 맞아요. 과거와 현재의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 그게 세비야의 진짜 매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은 세비야의 어떤 모습에서 그런 매력을 가장 크게 느끼실지 혹은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실지 여행을 통해 직접 그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비야 여행에 즐거운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